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우는 VIP 손님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한 후 성큼성큼 이영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에는 짜증과 경멸이 역력했죠. 목소리를 낮추긴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기요. 혹시 노숙자분 아니세요? 여기 계시면 저희도 곤란하고 다른 손님들도 많이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요. 근처에 복지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례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영분을 몰아세웠죠. 심지어 코를 살짝 막으며 냄새난다는 듯한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최고급 호텔 라핀의 서울의 대리석 로비에는 은은한 샴페인 향과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정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는 가운데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손님들이 조용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하루 숙박료만 600만 원이 넘는 이곳은 그야말로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럭셔리 호텔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호텔 로비는 평소보다 더욱 분주했습니다. 해외에서 온 VIP 손님들과 국내 재벌가 사모님들이 애프터눈 티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직원들은 완벽한 서비스를 위해 긴장감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호텔 정문이 열리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의 노인 한 분이 들어섰습니다. 찢어진 점퍼에 낡은 고무신을 신은 82세의 이영분이었죠. 등에는 너덜너덜한 보따리를 메고 있었고 손에는 플라스틱 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티타임을 즐기던 부인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고 또 다른 손님은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분 보아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손님들의 불평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영부는 그런 시선들을 받으며 천천히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죠. 고무신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나는 소리가 고요한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서 근무 중이던 지우는 28살의 잘생기고 세련된 직원이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곳에서 일한 지 3년째. 그는 자신의 외모와 학벌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죠. 평소에도 손님들을 외모와 복장으로 판단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특히 나이 든 분들이나 소박한 차림의 사람들을 대할 때면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우는 그 순간 독일에서 온 VIP 손님과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예약에 관해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영분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우는 VIP 손님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한 후 성큼성큼 이영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에는 짜증과 경멸이 역력했죠. 목소리를 낮추긴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기요. 혹시 노숙자분 아니세요? 여기 계시면 저희도 곤란하고 다른 손님들도 많이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요. 근처에 복지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례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영분을 몰아세웠죠. 심지어 코를 살짝 막으며 냄새난다는 듯한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영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지훈을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실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 호텔 주인이 누군지는 아는가? 이영군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말투였지만 묘하게 위험이 느껴졌죠. 지훈은 코웃음을 치며 답했습니다. 네, 윤 대표님이요. 윤성호 대표님이 저희 호텔 사장님이세요. 여긴 하루 숙박료만 600만 원이에요. 스탠다드 룸이 그 가격이고 스위트는 10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훈의 말투는 점점 더 건방져졌습니다. 마치 이영분을 놀리는 듯한 어조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머니 같은 분이 오실 곳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는 재벌가나 외국 VIP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혹시 길을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니세요? 주변 직원들도 몇몇은 민망해했지만 대부분은 지훈의 편에 서서 이영분을 쳐다봤습니다. 특히 같은 크런트 직원인 미영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고 벨보이 민수는 다른 손님들께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로비 매니저인 김 과장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훈이 잘 처리하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영부는 그런 시선들을 받으며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값비싼 대리석 바닥, 명품 소파들이 늘어선 로비의 모습을 천천히 살펴봤죠. 그리고 다시 지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단 3글자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영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호텔을 나섰죠. 지훈은 승리한 듯 웃으며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휴. 역시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가끔 오시네요. 제대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VIP 손님들도 다시 편안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갔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방금 내보낸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그날 밤 이영부는 자신의 소박한 집에서 오래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누런 계약서 한 장이 들어 있었죠. 40년 전에 작성된 그 계약서에는 라핀의 서울 호텔 부지의 소유권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 이제 써먹을 때가 왔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라핀의 서울 호텔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변호사와 비서였죠. 그들의 뒤를 따라 어제의 그 할머니 이영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찢어진 점퍼 대신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고무신 대신 깔끔한 구두를 신고 있었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귀에는 진주 귀걸이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어제의 그 할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로비에서 평상시처럼 업무를 보고 있던 지훈은 그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이영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죠. 어제 자신이 내쫓은 그 할머니가 분명했거든요.
저 할머니, 어제 지훈이 중얼거리고 있을 때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데스크로 다가가더니 정중하게 말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온 변호사 박민수입니다. 윤성호 대표님 계시나요? 급한 일로 찾아왔습니다. 지우는 당황스러워하며 답했습니다. 아,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윤성호 대표가 서둘러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45살의 윤 대표는 평소 자신만만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얼굴이 굳어 있었죠. 무슨 일이시죠? 갑자기 변호사님이, 박 변호사는 이영군을 가리키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라핀의 서울 호텔의 실소유주이신 이영분 회장님이십니다. 계약 조건 변경 및 위탁 사업자 변경 건으로 오늘 찾아왔습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윤 대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고 지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주변 직원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영분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그게 무슨... 윤 대표가 말을 더듬거리자 박 변호사는 계약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40년 전 작성된 원본 계약서입니다. 당시 이 땅의 소유주였던 이영분 회장님께서 호텔 운영을 위탁한 것이죠. 계약서 15조에 보시면 소유주의 판단에 따라 위탁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 대표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뜨며 읽어봤습니다.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정말입니까? 어제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영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사람 됨됨이를 보러 왔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죠. 40년 동안 이 호텔을 지켜봤소. 처음엔 손님들을 정말 가족처럼 대접했는데 언제부턴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더군요. 이영군의 시선이 지훈에게로 향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잇지 못했죠. 어제 그 젊은 친구가 한 말들 다 들었소.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올 자격이 없다고, 노숙자라고 했지 않소? 지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윤 대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직원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영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소. 이 호텔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충분히 봤거든요. 박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호텔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셨습니다. 현재 계약 조건들을 다시 살펴보니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거든요. 윤 대표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문제점이요? 회장님 몰래 VIP 클럽 수익을 빼돌린 것, 직원들의 부당한 대우,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들을 차별하는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원래 계약 정신에 위배됩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윤 대표의 횡포에 불만이 많았던 직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죠. 지우는 그 자리에 서 있기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제 자신이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거든요. 진짜 호텔 주인을 노숙자 취급하며 내쫓았다니. 생각만 해도
땀이 흘렀습니다. 이영분이 다시 말했습니다. 윤 대표, 당신과의 계약은 이번 달 말로 종료하겠소. 40년 동안 이 호텔을 맡겼는데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곳이 될 줄은 몰랐구려. 윤 대표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회장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직원들을 다시 교육시키고 서비스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이영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미 기회는 충분히 줬소. 40년이 충분하지 않소? 박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식 통보서입니다. 한 달 후면 새로운 운영진이 호텔을 인수하게 됩니다. 윤 대표는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훈을 비롯한 직원들도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죠. 이영부는 마지막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오. 어제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어쩔 뻔했소?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영분과 변호사 일행이 호텔을 나간 후 로비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었죠. 윤 대표는 사무실로 올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계약서는 명확했습니다. 이영분이 진짜 주인이었고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월요일 아침, 호텔 직원들은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신문을 사며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커다란 제목이 박혀 있었거든요. 노숙자 몰렸던 할머니, 알고 보니 5천억 부동산 자산가.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영분이 일구어낸 재산 규모와 그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었죠. 지우는 기사를 읽으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초 이영부는 서울 외곽의 허허벌판 논밭들을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평당 10만 원도 안 하던 땅들이었죠. 사람들은 그녀를 바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 할머니 미쳤나 봐. 그런 총구석 땅을 왜 돈이 썩어나나? 그런데 투자하다니? 하지만 이영부는 꾸준히 땅을 사들였습니다. 농사로 번 돈, 장터에서 삶은 달걀과 옥수수를 팔아 모은 돈으로 조금씩 말이죠. 10년 동안 무려 10만 평의 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영분이 사들인 땅들이 모두 개발지구로 지정된 것이죠. 하룻밤 사이에 평당 1000만 원을 넘어선 땅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지우는 기사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노숙자라고 몰아세웠던 할머니가 사실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이영분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장터에서 장사를 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기사에는 그녀의 소박한 일상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밭에 나가 채소를 기르고 오전에는 전통시장에서 삶은 달걀과 군고구마를 팔았습니다. 점심때면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냈죠. 이 할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네. 로비 매니저 김 과장이 신문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지사를 읽기 시작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영분의 기부 활동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녀는 지난 15년 동안 조용한 기부자로 불리며 각종 사회복지기관에 몰래 기부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 규모만 해도 무려 800억 원에 달했죠.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복지관, 무료급식소,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부를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가 기부자인 줄 몰랐던 것이죠. 기부할 때도 절대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만 하시고 가셨거든요. 한 복지관 관계자의 증언도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기사를 읽으며 점점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분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온 성인이었다니.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한편 윤 대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주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투자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어떻게든 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을 찾으려고 했죠. 여보세요. 국회의원님? 윤성우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는데요. 하지만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습니다. 계약서는 명확했고 이영분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확실했거든요. 오히려 윤 대표가 그동안 저지른 일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새로운 운영진이 들어오면 자신들의 자리는 어떻게 될까? 극히 지우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지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무시해왔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 대표가 그동안 이영분 몰래 VIP 클럽 수익을 빼돌려왔다는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난 것이죠. 매년 수십억 원씩 12년 동안 총 30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잖아. 직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윤 대표가 수익이 부족하다며 복리후생을 줄이고 임금 인상을 거부해 왔는데 사실은 자신이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죠. 투자자들도 크게 분노했습니다. 윤 대표에게 투자한 돈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거든요. 곧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 대표, 이제 끝이네요. 직원들은 수근거렸습니다. 그동안 윤 대표의 횡포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죠. 한편 지우는 점점 더 우울해져 갔습니다. 다른 직원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거든요. 야, 지훈아, 너 때문에 우리가 다 곤란해졌잖아. 진짜 호텔 주인을 노숙자 취급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지우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업무 중에도 실수가 잦아졌고 손님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할 정도가 되었죠. 한밤중 지우는 호텔 창고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뭔데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지.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술에 취한 채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사실 지훈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한때 쪽방촌에서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무시와 차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는데 어느새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나도 그런 대우를 받아봤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럴 수 있었을까?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자 라핀의 서울 호텔 내부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연일 불만과 험담이 터져 나왔고 윤 대표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죠. 야, 너희 들었어? 윤 대표가 VIP 클럽 수익을 빼돌린 게 300억이 넘는데. 휴게실에서 벨보이 민수가 소곤거렸습니다. 주변에 모인 직원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죠. 그래서 우리 보너스가 계속 깎였구나. 수익이 안 난다고 거짓말하면서 프론트 직원 미영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게다가 지훈이 그 짓 때문에 호텔 주인한테 완전히 찍혔잖아. 우리까지 다 연루될 뻔했어. 하우스키핑 팀장 정숙이 지훈을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구석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영분이 가지고 있던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윤 대표가 계약 조작을 통해 호텔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원래 계약서에는 호텔 수익의 70%를 이영분에게 지급하고 30%만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표가 몰래 만든 가짜 계약서에는 비율이 정반대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완전한 사기잖아. 법무팀 이 과장이 서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속여왔다니. 윤 대표가 정말 나쁜 놈이었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윤 대표가 이영분의 동의 없이 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개인적인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서 수백억 원의 빚을 지게 된 것이죠. 결국 회장님 재산으로 자기 빚을 메우려고 했던 거야. 직원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존경해왔던 윤 대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니 배신감이 컸거든요. 한편 지훈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죠.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회의 때도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때문에 우리 호텔 이미지가 완전히 망했어.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정말 창피해 죽겠어.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험담을 듣고 있던 지훈은 점점 더 정신적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업무에 집중할 수도 없었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윤 대표가 갑자기 지훈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지훈아,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알지? 윤 대표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지훈이 고개를 숙이자 윤 대표는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너 하나 잘못해서 내가 15년 동안 쌓아온 게 다 무너졌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윤 대표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해결? 어떻게 해결할 건데? 너를 청소부로 강등시킬 테니까 각오해.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맞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지훈은 정말로 청소부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프론트 유니폼 대신 회색 작업복을 입고 걸레와 청소도구를 들고 다니며 호텔 곳곳을 청소해야 했죠. 저 인간 보라고 자업자득이야. 지나가던 직원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특히 화장실 청소를 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화장실에 들어와도 인사조차 받지 않았거든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죠. 한편 이영부는 호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통보했죠. 계약 위반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더 이상 윤성우 씨와는 일할 수 없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자들이 벌떼같이 몰려왔습니다. 윤 대표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들이었죠. 내 돈 당장 돌려내. 사기꾼 같은 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호텔 로비는 연일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윤 대표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겨우 사무실로 피해 들어갔죠. 그러면서 라핀의 서울의 경영권은 압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금 회수를 요구했고 각종 소송이 줄을 이었거든요.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호텔이 문을 닫으면 자신들도 모두 실직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로운 사장이 와도 우리를 받아줄까? 불안감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훈만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청소 업무를 하면서도 계속 자책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었지? 한밤중 지훈은 호텔 창고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다 내 죗값이야. 내가 받아 마땅한 벌이야. 쇠 취한 채로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죠. 그런데 검색 과정에서 우연히 과거 지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기사였는데 제목이 눈에 띄었거든요. 이영분 할머니 노숙인 지원센터 10년째 운영 매일 100명 무료 급식. 지우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이영분이 10년 전부터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해왔다는 내용이었죠. 매일 새벽 4시부터 준비해서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 기사를 읽던 지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진 속의 무료 급식소가 나직었거든요. 여기 내가 가봤던 곳 아닌가?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지훈이 대학생이었을 때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며칠간 굶주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친구가 알려준 곳이 바로 이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맞다. 그때 그 할머니가. 지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노숙자 취급하며 내쫓았던 그 할머니가 사실은 자신이 어려울 때 밥을 얻어먹었던 바로 그 분이었던 것이죠. 그 기사를 본 후 지훈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굶주릴 때 따뜻한 밥 한 끼를 주었던 바로 그 할머니를 노숙자라며 내쫓았다니 생각할수록 참담했거든요. 한편 윤 대표의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로부터 연일 소송을 당하고 있었고 검찰에서도 횡령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윤성호 대표, 도주 우려가 있으니 출국 금지 조치합니다. 검찰 수사관이 윤 대표 사무실로 찾아와 통보했습니다. 윤 대표의 얼굴은 이미 초췌해질 대로 초췌해져 있었죠. 이럴 리가 없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윤 대표는 밤낮으로 변호사들과 통화하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죠. 그러던 중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라핀의 서울의 경영권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고 발표된 것이죠. 은행과 투자자들이 동시에 채권 회수에 나서면서 호텔 운영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달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이 전 직원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뭐라고요? 급여를 못 준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직원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특히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직원들은 당장 생활비가 막막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영분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것이죠. 라핀의 서울 호텔의 진정한 소유주로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영부는 이사회에서 담담하게 선언했습니다. 윤성우 씨와의 모든 계약을 해지하고 욕심 부린 자들은 모두 내보낼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호텔로 만들겠어요. 윤 대표는 이사회장에서 쫓겨났습니다. 15년 동안 호텔의 제왕처럼 군림했던 그의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이영분 할머니,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윤 대표는 이영분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영분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죠. 40년이면 충분한 기회였소. 더 이상은 안 돼요.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죠. 윤성호 씨,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윤 대표를 보며 직원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워했지만 막상 이런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한편 지우는 호텔 식당 구석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청소부로 강등된 후로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거든요.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처신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지우는 혼잣말을 하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1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해야 했는데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거의 굶다시피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친구 한 명이 서울역 근처에 무료 급식소가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가기 싫었지만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서 결국 찾아갔었죠.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가 바로 이영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자원봉사하는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분이었던 것이죠. 젊은 친구, 많이 드세요. 배고프면 언제든지 오세요. 이영부는 지훈에게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을 넉넉히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에 가져갈 김밥도 싸주었죠.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지훈이 인사하자 이영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사람이니까요. 그 따뜻한 말이 지금도 지훈의 귀에 생생했습니다. 그때 이영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훈은 학업을 포기해야 했을지도 모르거든요. 내가 그런 분을 어떻게...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은인을 노숙자라며 모욕했다니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있을까요?
그날 밤 지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이영분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였죠. 검색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영분은 1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무료 급식을 제공해왔던 것이죠. 명절에도 아파도 비가 와도 반드시 그곳에 나와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하루에 100명씩 15년이면 거의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구나. 지우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무료 급식소 운영비였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 1년에 2억 4천만 원씩 15년간 총 36억 원을 이영분이 혼자 부담해왔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성인이야. 살아있는 부처님이시네. 지우는 감탄했습니다. 그런 분을 자신이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더욱 부끄러웠거든요. 그 순간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영분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말이죠. 비록 용서받지 못할지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만은 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무료 급식소 위치를 찾아봤습니다. 서울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죠. 이영분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내일이 화요일이니까 가보자. 지우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영분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생겼거든요. 화요일 아침 6시,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영분이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거울을 보니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지우는 샤워를 하며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로 사과해야 이영분에게 진심이 전해질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지우는 서울역 근처 무료 급식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노숙인들, 일용직 노동자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줄 맨 뒤에 서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다만 시설이 좀 더 깔끔해졌고 자원봉사자들도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영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10년 전과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였을 뿐이었어요. 이영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밥과 국, 반찬을 넉넉히 주면서 따뜻한 말도 건네고 있었죠. 많이 추우셨죠? 따뜻하게 드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게 끓었어요.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니 지훈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분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드디어 지훈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영분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호텔에서 봤던 그 젊은 직원이 여기 와 있으니 의외였을 거예요. 어머, 호텔에서 일하는 그 젊은 친구네요.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이영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지만 따뜻함은 여전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지우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때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도 몰랐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죄책감과 후회가 모두 터져 나왔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굶고 있을 때 할머니가 밥을 주셨던 것도 기억해요. 그때 할머니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학교를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죠. 이영부는 지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국자를 든 손으로 지훈의 식판에 따뜻한 김치찌개를 담아 주었어요. 여기선 겉모습 보는 사람 없지요. 모두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이영분의 말에 지훈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분은 자신을 그렇게 모욕한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었거든요. 일어나세요. 음식이 식기 전에 빨리 드세요. 이영분이 지훈에게 수저를 건네주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받았죠.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람은 실수해도 괜찮소. 다만 뉘우칠 줄 안다면 말이에요. 이영분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으로 가서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10년 전에 먹었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따뜻하고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영부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지훈의 간절한 부탁에 허락해 주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시켜주세요. 지훈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속죄하고 싶었거든요. 그날부터 지훈은 호텔 일이 끝나면 무료 급식소로 달려갔습니다. 설거지, 청소, 음식 준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신기해했습니다. 깔끔한 외모의 젊은 남자가 왜 여기서 봉사를 하는지 궁금해했거든요. 저 사람 호텔 직원이래. 무슨 사연이 있나 봐. 하지만 지훈의 성실한 봉사 모습을 보고는 금세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지훈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료 급식소에 나왔어요. 비가 와도 추워도 피곤해도 반드시 나와서 일했습니다. 이영부는 그런 지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감정일 줄 알았는데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훈아,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영분이 지훈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할머니, 이 정도로는 제가 저지른 실수를 만회할 수 없어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이영분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이제 무료급식소의 정식 자원봉사자가 되어 있었어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도 친해졌고 찾아오는 분들도 지훈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지훈 형, 오늘도 와주셨네요. 한 노숙인 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훈은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당연하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 지훈의 모습을 보며 이영부는 마음 깊이 흐뭇해했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무료 급식소 정리를 마친 후 이영분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정말 용서했어.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분명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지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잘못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그로부터 2주일 후, 이영부는 드디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라핀의 서울 호텔 사건이 워낙 화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핀의 서울 호텔의 실소유주 이영분입니다. 이영분이 단상에 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지난 40년 동안 저는 이 호텔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곳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과 겉모습만 중시하는 곳이 되어버렸죠.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이영분의 다음 말이 궁금했거든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계약을 맺을 곳은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영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첫째, 호텔 운영을 사회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직원 채용에서 나이, 학력, 외모 차별을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셋째, 호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봉사에 사용하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호텔 운영 방식은 전례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윤성우 전 대표와 관련된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개별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라핀의 서울 호텔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윤 대표는 결국 구속되었고 그와 함께 일했던 간부들도 대부분 해고되었죠. 호텔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특히 지우는 가장 걱정이 많았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자신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새로운 운영진이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재단에서 파견된 김민수 상무가 새로운 총책임자가 되었어요. 그는 40대 중반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된 김민수입니다. 전 직원 회의에서 김 상무가 인사했습니다. 저희는 이 호텔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따뜻하게 만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금했거든요. 우선 급여부터 정상 지급하겠습니다. 그동안 밀린 임금도 모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고객을 외모나 차림새로 판단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손님을 평등하게 대접해야 해요. 김상무의 시선이 지훈에게로 향했습니다. 지훈은 긴장했죠. 지훈 씨, 따로 이야기할 시간을 가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지훈은 김상무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어요. 앉으세요. 이영분 회장님께서 지훈 씨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상무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지훈이 고개를 숙이자 김상무가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훈 씨가 정말로 변했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 동안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셨대요. 지훈은 놀랐습니다. 이영분이 자신을 변호해 줄 줄은 몰랐거든요. 회장님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자리가 있습니다. 인사팀으로 발령 내려고 해요. 인사팀이요? 네. 사람을 뽑는 일이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사람됨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해야겠죠. 지훈 씨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믿어준다니 감격스러웠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라핀의 서울 호텔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채용 공고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이, 학력, 외모 제한 없음, 진심으로 사람을 대접할 마음가짐을 가진 분을 모집합니다. 이런 채용 공고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어려웠던 분들이나 학력이 부족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었죠. 지훈은 인사팀에서 면접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새로운 직원들을 뽑는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온 박영희입니다. 첫 번째 면접자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었고 그동안 식당에서 일해왔다고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지훈이었다면 학력을 이유로 바로 탈락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그동안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실 때였어요. 특히 어려운 분들이 오시면 조금이라도 더 챙겨드리려고 했거든요. 박영기의 답변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격입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박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당연합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자격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훈은 새로운 기준으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학력이 부족해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했죠. 한 달 후 라핀의 서울 호텔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손님을 평등하게 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영부는 가끔 호텔을 방문해서 변화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지훈이 면접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며 감동했거든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라핀의 서울 호텔은 포용의 호텔이라는 새로운 별명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외국 언론에서도 이 혁신적인 경영 방식을 취재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호텔 내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모든 손님을 평등하게 모시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죠.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직원 구성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 신체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 다문화 가정 출신 분들까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라핀의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론트에서 근무하는 박영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면접으로 뽑은 첫 번째 직원이었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을 대하는 따뜻함은 그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한편 지훈은 인사팀에서 새로운 채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을 우대하는 제도를 더욱 체계화하려고 했거든요. 지훈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내는 거예요? 동료 직원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다 보니 저절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실제로 지훈이 기획한 채용 프로그램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였죠. 어느 금요일 오후 호텔에는 특별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시각 장애인 단체에서 호텔 견학을 온 것이었어요. 이들을 안내하는 것은 지훈의 몫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안내를 맡은 지훈입니다. 저희 호텔은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지훈은 세심하게 시설을 설명했습니다. 점자, 안내판, 음성, 안내 시스템, 안내견을 위한 공간까지 빠뜨리지 않고 소개했죠.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이런 호텔은 처음 봐요. 단체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지훈은 뿌듯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거든요. 그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정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이영분이 다시 고무신을 신고 찢어진 점퍼를 입은 채 호텔에 들어온 것입니다. 석 달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프론트에 있던 박영희가 가장 먼저 이영분을 알아봤습니다. 어머, 회장님이시네요. 어서 오세요. 박영희는 반갑게 뛰어나와 인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정중하게 인사했죠. 회장님, 오늘은 어떤 용무로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세상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보려고 말이에요. 이영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로비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로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맨들, 관광객들, 그리고 앞서 견학 온 시각장애인 분들까지 모두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이영분의 차림새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영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고마워요. 그냥 구경만 하고 갈게요. 그때 지훈이 시각장애인 분들과 함께 묘비로 내려왔습니다. 이영분을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다가갔어요. 회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지훈의 인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 달 전 그 거만하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훈이구나. 열심히 일하고 있네. 네. 회장님,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훈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오늘도 방 하나 예약해드릴까요? 지훈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이영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정말 구경만 하고 갈게요. 이영부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 모든 것이 자신이 꿈꿔왔던 호텔의 모습이었어요. 카페 한쪽에서는 휠체어를 탄 손님이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외국인 가족이 직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비 소파에서는 나이 든 어르신이 신문을 읽고 계셨고, 그 옆에서는 젊은 커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이나 나이,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가 편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영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이 호텔을 짓기 시작할 때 꿈꿨던 바로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한 시각장애인 분이 안내견과 함께 요비를 지나갔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었고, 직원은 필요한 도움을 정중하게 제공했어요. 이런 게 진짜 호텔이지. 이영부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1시간 정도 호텔을 둘러본 후 이영부는 다시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배웅하러 나왔어요. 회장님, 오늘 오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직원들도 더욱 힘이 날 것 같아요. 지훈아, 정말 고맙다.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호텔이 더욱 따뜻해지는 것 같아. 이영군의 말에 지훈은 감격했습니다. 저야말로 회장님께 너무 감사해요.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잘못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진심이니까. 이영부는 마지막으로 호텔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이 원했던 호텔이 되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곳. 모든 이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 말입니다. 고무신을 신고 호텔에 들어섰을 때와 나갈 때 그 누구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이제야 진짜 호텔다운 호텔이 되었구나. 이영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고무신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따뜻함과 희망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